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맨유에게 2대0 패배를 당했는데요. 이날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뭘로 다뤄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토트넘의 실점 장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먼저 전술적인 부분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죠. 오늘 토트넘은 3-5-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히샬리송과 클루셰브스키가 모두 부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죠. 여기에서 수비를 할 땐 양 윙백들이 모두 내려가면서 5-3-2 형태를 만드는데요. 이 형태의 최대 약점은 바로 이 측면 지역입니다. 측면 수비를 담당할 수 있는 선수가 기본적으로 윙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형태상으로 여기가 약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메뉴는 먼저 이 부분을 공략하려고 했어요. 소개는 4-2-3-1로 됐는데 프레드가 카세미로보다 명확히 더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4-3-3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공략을 하려고 했냐? 먼저 이렇게 풀백들을 측면에 붙인 채로 뒀어요. 그리고 가능한 이 지역 선수들, 특히 왼쪽에 쇼에게 볼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날 루크쇼는 무려 110회의 볼 터치를 기록했는데 전체 선수들 중 압도적인 1위였어요. 2위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였는데 얘가 90회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쇼가 볼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 토트넘에서 윙백이 올라와서 이걸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산초가 측면에 딱 붙어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쇼는 우측 중미, 그러니까 벤탄쿠르가 가서 잡아줄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래도 나머지 2명의 중미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프레드와 브루노를 잡아주는 것은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러니까 카세미루를 잡아줄 선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카세미루를 통해서 더 앞으로 전개를 한다. 만약에 얘를 잡으러 하나가 튀어나온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누군가가 또 자유롭게 될 거고, 그럼 또 걔를 통해서 전개한다. 이게 일단 전술적 배경이었는데요. 이게 실전 과정 최초 부분에서도 잘 나타났어요. 지금은 리산드로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쇼가 이렇게 내려와서 볼을 받으려고 하니까 벤탄쿠르가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중미들은 중앙에 위치하면서 프레드와 브루노를 잡아주고 있죠. 하지만 이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 있는 카세미로는 토트넘의 3중미 중에선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산드로가 카세미로한테 볼을 넘겼는데요. 사실 이게 전반전엔 꽤 잘 먹혀 들어갔어요. 근데 후반전에는 손흥민과 케인을 조금 더 내리면서 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견제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선 케인이 내려와서 잡아줬는데 덕분에 카세미로가 다시 리산드로에게 볼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본인은 아예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갔는데요. 어차피 손흥민하고 케인 중 하나가 자기를 잡기 때문에 아예 밑으로 내려가서 3대2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러면 좌우측 센터백 자리에 있는 얘네들이 이렇게 크게 벌려서 직접 측면으로 전진할 경우에 아무래도 중앙에 있는 케인이나 손흥민이 이걸 잡으러 가긴 힘들게 되겠죠. 아마 그런 것들을 노린 포지셔닝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장면에선 그런 구도가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리산드로가 이 2명을 통해 전개하지 않고 그냥 바로 우측 풀백인 달롯에게 크게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투입되던 도중에 손흥민이 막아내면서 끊겼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서 패스미스가 나오게 된 거죠. 사실 토트넘 입장에선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바란을 포함한 수비진들이 잽싸게 붙으면서 이걸 더 전방으로 연결시키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아쉽지만 그래도 볼 소유권 자체는 지킬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토트넘은 백패스를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뒤로 볼을 보내는 것은 상대에게 압박하러 들어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브루노의 모습을 보면 뒤를 향해서 막 손짓을 하고 있죠.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할 테니까 라인을 끌어올리라는 의미예요. 전방 선수들은 올라가는데 후방 선수들이 여기에 따라오질 못하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리고 토트넘이 백패스를 한 이유도 결국 이 공간을 노리기 위함이었는데요. 백패스가 이어지면서 볼을 잡았던 벤 데이비스가 전방으로 크게 찌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볼을 받은 건 케인이었는데 케인의 앞쪽에 지금 상당히 넓은 공간이 발생됐죠. 맨유의 전방과 후방 라인 사이의 공간이 아직 제대로 좁혀지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케인이 적절하게 떨구어준다면 손흥민이나 비수마 같은 선수들이 이걸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금 재차 앞으로 전개를 한다. 이게 최초의 손흥민이 볼을 탈취한 이후에 백패스를 하면서 얻어내고자 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케인이 이 볼을 지나치게 높이 뛰었던 거예요. 아마 뒤에서 리산드로와 공중볼 경합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질 않았습니다. 리산드로가 달라붙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볼이 너무 높게 뜨니까 이렇게 뒤에 있던 리산드로가 확 하고 달려들어서 이거를 손흥민이 받기 전에 헤더로 걷어버렸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백패스를 하면서 얻었던 이 공간 활용이 일단 물거품이 됐습니다. 동시에 하나 더 주목할 선수가 있는데 이들보다 옆에서 전방으로 뛰고 있는 선수가 하나 보이죠?
다른 종미들에 비해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벤탄쿠르인데요. 얘가 앞으로 달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전방 원톱인 케인이 지금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다른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서 최전방에 위치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지금 자신이 해야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판단 자체는 벤탄쿠르가 전술적으로 맡은 역할을 봤을 때 옳았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리산드로가 헤더로 걷어내면서 더욱 앞까지 전개가 되지 못한 게 변수였을 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토트넘은 괜찮았어요. 그들이 백패스를 통해서 얻었던 기회가 날아갈 뿐이었지 이게 아직 위기가 됐다고 보긴 힘들었거든요. 리산드로가 걷어낸 볼은 다이어에게 향했는데요. 상황을 봤을 때 다이어가 볼을 받는 것 자체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이비도 지금 양팔을 뻗고 있는 게 지금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 너한테 붙어있는 선수 없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다이어가 갑자기 가슴으로 툭 하고 떨구면서 호이비한테 볼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느리고 패스 자체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가슴으로 바로 떨구는 거니까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데요. 이 전혀 쓸데없는 행위가 제대로 먹잇감이 됐습니다. 이 패스가 부정확하게 되니까 브루노가 재빠르게 달려들어서 이걸 뺏어버린 거예요. 보시면 근처에 숫자 자체는 메뉴가 더 많죠. 심지어 토트넘은 우측 중미인 벤탄쿠르가 아까 보셨듯이 완전히 전방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토트넘은 커버를 할 수 있는 숫자가 기존보다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역습 맞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여기에서 볼을 잡은 브루노와 그보다 앞에 있는 이 세 명이 죄다 쫙 하고 퍼져서 침투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당장 메뉴의 그 4명은 일단 토트넘 센터백 3명이 막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왼쪽에 있던 산초는 지금 화면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죠.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위험한 건 중앙에서 달리고 있는 래쉬포드입니다. 그래서 로메로는 일단 래쉬포드를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니까 당연히 그보다 측면에 있는 산초는 아무도 잡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브루노로부터 볼을 받은 안토니가 결국 왼쪽에서 자유롭게 있던 산초에게 넘기면서 박스 내부까지의 전개를 허용하게 됐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전개되니까 일단 그보다 앞에 있던 비수마와 호이비도 여길 잡으러 쭉 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아스날전 프리뷰와 분석 영상에서 토트넘의 중미들이 수비를 할 때 조금 지나치게 많이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장면은 그때와 약간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번엔 산초를 막을 선수가 없을 만큼 진짜 숫자가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의미가 다르고 나발이고 메뉴한텐 상관이 없겠죠. 박스 앞에 이만한 공간이 열렸는데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잽싸게 올라온 프레드가 아주 자유롭게 슈팅을 때릴 수가 있었고 이게 데이비스에 발 맞고 굴절되면서 득점으로 이어졌어요. 전방까지 올라갔던 벤탄쿠르가 열심히 따라 붙었지만 이걸 잡아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점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참 허탈했어요. 최초에 손흥민이 좋은 커팅을 보여주면서 볼 소유권을 획득했다. 이것부터가 일단 토트넘에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메뉴의 실수 덕분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비록 바로 전개를 이어가지 못했지만 소유권은 획득할 수가 있었고 백패스를 통해서 상대의 라인 사이 공간을 확보하는 것까지도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잘만 했다면 여기에 있는 전방 4명의 침투를 통해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 이거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했고 그럼에도 팀의 위기까지 될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걸 어이없는 패스를 통해 결국 실점까지 이어졌다. 이게 오늘 첫 실점 장면의 전말이란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실점 과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